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세 갑은 스마트워치를 사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의 땡땡 자전거를 50만 원 팔기로 결심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했다. 그랬더니 을은 미성년자임을 알았어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그럼 이제 미성년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을이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철회권이 배제되죠. 그래서 갑과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법정 대리인의 자전거인데. 하여튼 이후 갑은 변심해서 돈말 챙길 생각으로 50만 원을 송금하면 1시간 후 지하철역 앞에서 자전거를 건네주겠다고 을을 속였다. 갑에게 속은 을은 계좌에 송금하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아주 그냥 양아치라고 볼 수 있죠. 저기 어린 놈이 말이야. 자, 갑은 을에게서 받은 돈으로 스마트워치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병으로부터 스마트워치를 구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또 병이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에요. 그래서 갑도 또 당했네. 또한 병은 갑에게서 받은 돈으로 정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고가 핸드폰을 사기 위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성인이라고 믿은 정은 이 핸드폰을 병에게 판매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까 그 자전거 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갑의 사기 혐의를 확인하였다. 그래서 또 확인해 보니까 덩달아서 병의 사기 및 위조 혐의도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또 이제 병에 대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자,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갑이 저기 을과 이렇게 법정 대리인의 자전거를 팔기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근데 여기 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갑이 취소할 수도 있고 갑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을은 갑에게 매매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자, 을은 미성년자임을 알았어.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철회권이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배제된다고요. 그래서 철회할 수가 없다.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 상대방이 이제 취소권을 가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내가 철회권을 갖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면, 알고서 계약을 했다면, 철회할 수 없어요. 철회권은 배제됩니다. 자, 3번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이 이제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죠. 이거 그냥 사기를 친 것이지, 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건 취소 가능한 것이지 무효인 건 아닙니다. 무효는 불공정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거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불공정 계약은 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제시문에서 명확하게 힌트를 줍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속여서 판 것, 사기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이건 취소 가능이에요. 취소 가능. 어쨌든 일단은 유효한 것이고 일단 유효한 것이지만 뭐하다?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무효라고 보진 않는다. 무효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불공정 거래. 4번. 병의 법정 대리인은 정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병이 저기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했죠. 그래 놓고 이제 정하고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미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요 계약 같은 경우는 취소권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병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서 이걸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은 병의 법정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여기 이랑 같은 얘기인데 매매 계약을 어차피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을 당신이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확답 촉구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 촉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촉구할 수 있지 않은 것이죠.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면 연결해서 15번 볼게요. 자, 위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갑의 연령을 고려하여 검사는 갑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갑은 13세입니다, 여러분. 13세는 이미 형사 미성년자예요.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소를 할 수가 없어. 기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를 해야 되는데 한번 봐준다 이거야. 근데 쟤는 13세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은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갑병 모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는 저기 13세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될 수 있어요. 자, 병 한번 보면 병 같은 경우는 19세죠. 19세. 역시 모두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 가능하죠. 10세 이상, 19세 미만. 그래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검사가 병을 기소하여 병에 대한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검사가 병을 기소하여 병을 기소한 거죠.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그럼 이제 갑은 어떻게 돼요? 갑이 이제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죠. 갑이 이제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건데, 그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이 병하고 검사가 이제 당사자가 되는 것이, 검사가 되고 병이 피고인이 되는 것이라서 둘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요 재판에 대해서는 갑은 참고인일 뿐이지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갑이 이제 기소됐을 때나 이제 저기 당사자가 되는 건데, 갑은 13세라 뭐 기소될 수도 없고요. 이건 X가 되겠고. 자, 병의 갑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면, 병은 지금 17세입니다. 자, 17세는 일반적으로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죠. 그럼 병의 부모는 갑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없습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없는 게 되겠죠.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그래서 없다가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면 병이 지금 몇 살이야? 병이 17세이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7세 정도는 책임 무능력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병의 갑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보니까 책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능력이 있으면 병의 부모는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건데, 책임 능력이 있으니까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없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있지만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없다. 자, 이게 리얼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